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라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과 페드의 긴축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소, 중국 선진 봉쇄 조치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으로 국제유가가 6.4% 하락한 96.44달러까지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에너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은 이걸 부담으로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담이 일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급등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 떨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죠. 후에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물가가 좀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물가가 잡히게 된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몇 가지의 지뢰 이슈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3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8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급격하게 둔화하면서 제조업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이 미국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공장 등등 여러 가지 제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봉쇄를 했잖아요. 중국 역시도 경제 성장률이 꺾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 못 살아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파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달러와 국채를 상환해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루블화로 상환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면 이게 달러화 표시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간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주든 간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요 뉴스들은 꼭 파악을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라고 좀 갈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해서 채권 가격은 하락했고요.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이외의 뉴스를 보면서 시장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자면요. 자, CNBC 조사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은 현재 33%까지 급증을 했다라고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가 현재 시장을 어떠한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연결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3월달 금리 인상을 일단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향후에 50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인가 혹은 25bp 금리 인상씩 여러 번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가라는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좀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인다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러한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꼭 체크를 해 놓으시면서 보시고 어떤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렇게 좋게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거랑 알고 당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푸틴 같은 경우에는 미셸 EU 의장과 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서 합의 의지가 안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 확인할 수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상에서 합의 의지를 안 보인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내용은 푸틴이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서방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제재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최근에 컸잖아요. 하다 보니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재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정이 되었을 때 뉴스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 건설 쪽에서 이 3표 골재 이쪽에서 사고가 나서 골재 대란이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양주 채석장에서 무기한 작업 중지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피해를 입는 기업도 있겠지만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겠죠. 자, 수혜를 받는 기업은 다른 골재 생산하는 기업들일 테니까 상장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다면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대체육,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하게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뉴스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이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안 보여줬거든요.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만큼 쭉쭉 올라갈 수 있으니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씩 잠기거나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NFT 시장 역시도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FT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의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러한 시그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사이클이기 때문에 나중엔 다시 또 돌아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는 그러한 필요성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뉴스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뭐 유가는 떨어졌지만 제조업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겠고, 삼성 역시도 친환경 쪽에, 그러니까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볼 수 있겠죠. 자, 해서 이 친환경 그리고 제조업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아침에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파악을 해 놓으시고,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 공지에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아침에 시장 정리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린다라는 거, 한마디로 공부하기 되게 좋은 방이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리딩방이 결코 아니니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좋은 내용들,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HMM. 일단 우리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61선 돌파하면은 241선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이 HMM이다. 근데 일단 241선까지 오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 하단 부근까지 일단은 한번 찍고 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그거잖아요. 그래, 좋다 이거야. 맞춘 거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나는 홀딩을 해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 일단 하나씩 제가 이제 찝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현재 HMM의 정상화는 굉장히 급격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현금 배당도 11년 만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하면서 회사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최근에 왜 이렇게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유를 하나씩 꼽아보자면, 최근에 이 중국 선전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면서 컨테이너로 실을 물건이 약간 정체가 되었어요. 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지 돈을 벌 텐데 물건을 안 만든다는 게, 영업 중단이 되면은 HMM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컨테이너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컨테이너 지수 역시도 상당히 많이 좀 중국 쪽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을 해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중국 쪽의 컨테이너 지수는 좀 떨어졌습니다. 한데 폴 로빈슨 컨테이너 인덱스를 보면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 중국 쪽은 주춤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현재 분류 대란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중국 쪽에서 다시금 이 선전이 풀리게 된다면, 이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전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공장이 이제 올스탑이 돼가지고 수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생산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번에 몰아서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배가 없어서 물류 대란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수가 괜찮았어요. 여기가 풀리게 된다면 못 만들었던 만큼 몰아서 만들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가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중국 쪽의 컨테이너 인덱스의 이 지수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버텨준다면 재료가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본다면 그냥 본전 부근까지 한 번은 올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이럴 때 차근차근 아래에서 다음 이 물류 대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그 시점까지 버텨주면 튕겨 올라가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의 패턴이 뭡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전 고점을 뚫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한번 이 위쪽을 찍어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의 그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말이죠.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뉴스들을 봤고 그에 맞춰갖고 관련주를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상황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FOMC 그 금리 인상 어떻게 할지 결과 나오잖아요. 자, HMM 돈 잘 벌죠. 굉장히 근데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 FOMC 때문에 금리 인상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안 따라주는 성장률은 떨어져요. 왜냐면 미래 배율을 끌어왔으니까 유동성으로.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가냐? 이미 벌써 돈 많이 벌고 있는 가치주로 간다. HMM은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삼박자가 완벽하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시간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기대를 해볼 만한 좋은 건 뭐가 있냐? 이제 최근의 패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이 지지해주는 부분은 지지해주면서 11선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전략은 자, 21선 이탈 안 하는 거 1번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 11선 다시 회복하는 거 2번 이 순서대로만 진행하면은 계속 고점을 뚫고 올라가줬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겠다. 다만 21선 이탈하면은 패턴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시간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전략으로만 본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굳이 팔 이유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 HM에 한번 맞춰보도록 했는데요. 자, 과연 위쪽의 매물을 더 잘 소화를 하면서 다음번 상승을 했을 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하락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며 좀 도움을 얻으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12,000명 도달 시에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는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 역시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